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99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봐기 전에 오늘 아침 긍정 확언 고 작가님께서 아침 긍정 확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서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의 중심에 내가 서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나의 문제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너무 괜찮은 문장이라서 그 마트에 가면 16절지 용지에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근데 그 문구가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의 고 작가님 책에도 나와요. 오늘을 사는 존재,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라.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인간으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저에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이 모습에서 변신을 해서 뭔가 죽기 전에 괄목할 만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라 그러죠. 이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답을.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라.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들, 예를 들어서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아침에 4km씩 달리는 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슬금슬금 이런저런 핑계들이 올라와서 뭔가 문제를 미루게 되는 그런 게으름이 슬금 올라와서 안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내 스스로 하기 싫고 좀 그런 것들, 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반드시 합니다. 하고 나면 그걸 함으로 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오늘 또 하루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위한 그런 또 하루, 꾸준함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이 문장하고 한 문장 더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데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회피하면 결국 그 문제는 성장한다. 그 문제는 커진다. 자꾸 커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자꾸 성장한다.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 그 두 문장이 제가 이제 A4 용지에 프린팅해서 마트에 가서 사무실 컴퓨터에 탁 앉으면 모니터 바로 뒤에 그 배전함이 있습니다. 차단기 배전함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매일 보는데 그 문장이 좋아서 붙여놨는데, 또 고 작가님 책을 보면 오늘을 사는 존재 또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죠. 한 인간으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고, 고 작가님 하시는 말씀, 오늘의 내용처럼 문제의 중심에 서라.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오늘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미루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서 좀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해야 할 일을 미뤘더니 그 일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이, 더 많은 일이 되어 있는 거죠. 문제의 중심을 서서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또 연결되는 것 같고, 요즘 연일 더워서, 연일 엄청 덥죠. 여기는 경산시, 대구 경산은 전국에서 가장 덥죠.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하지만 저는 서울에 한 6개월 살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서울이 더 덥습니다. 저는 대구보다 오히려 서울이 더 덥지 않나. 서울의 여름은 겨우 대구의 여름하고 다르지 않나. 대구의 여름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제 생각에. 왜 자동차의 열기, 자동차가 그 수많은 자동차 열기가 뿜어내는 그 열기, 그리고 각 수많은 고층 빌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이 열기는 저는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사실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래도 대구 경산, 서울과는 다르죠. 나와보면 일기예보는 서울보다 대구 경산이 제일 덥다고 하지만, 살아보면, 거기도 살아보고 여기도 살아보면 오히려 여기는 자연적으로 더운 거지. 자연적으로 태양, 환경, 그런 분지, 이런 그 요소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운 거지, 그런 인공적인 자동차나 건물에서 나오는 그 에어컨의 열기, 그런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온은 저는 솔직하게 대구 경북이 서울보다 덥지 않습니다. 그 서울의 인공적인 더위가 이 자연적인 더위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근데 이 더위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뭔가를 잃어보면 그 이런 거에 소중함을 안다 그러죠. 제가 33살에 강직성척수염이라 하는 병에 걸려서 1년 6개월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 결국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또 고 작가님 항상 하시는 얘기죠. 찐 죽음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후회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잃어보면, 정말 진정으로 잃어보면 그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리 빚에 쪼달리고 돈에 궁하고 생활이 팍팍하고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뛸 수 있어요. 다시 좋은 희망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 작가님 이런 얘기도 하죠. 고 작가님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침 긍정학을 보고 나니까 예전 고 작가님 쇼트 영상이 따라와서 하나 있어서 뜨는 게 있어서 봤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패하는 인간은 두 가지가 있다. 부정적인 인간, 게으른 인간. 부정적이고 게으른,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실패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건데, 일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인생에 실패하지 마라 라는 그 쇼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건강하면 내가 지금 비록 일로 또는 다른 무언가로 실패를 해서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날씨가 덥고 고열로 몸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이렇게 몸을 좀 챙기시는 그런 음식들도 좀 드시고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전에 카페 직원 중에 2년차 때 그 친구가 쳇바퀴 도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쳇바퀴 도는 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쳇바퀴 돈다는 거는 엄청 꾸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쳇바퀴 도는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쳇바퀴 도는 거는 저는 꾸준함, 태도, 습관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그 쳇바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게으름이죠. 게으름, 부정적인 생각. 쳇바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 쳇바퀴는 하루 일과를 굉장히 루틴에 짜여져서 굉장히 하루 일과를 그 루틴대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잘 산다는 건데, 그 쳇바퀴 도는 거에 불편함이 올라와서
쳇바퀴 도는 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다는 것은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 고 작가님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 그러니까 쳇바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의 생활 게으름으로 인한 그 쳇바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하루에 살고 있는 그 쳇바퀴 안에서 딱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라도, 사람은, 고 작가님은 죽음 앞에 가서 갑자기 변했죠. 그런데 갑자기 변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죠.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뉴욕을 가는데 5도만, 비행기가 5도만 다르게 출발을 해도 도착할 때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도착한다 그러잖아요. 시작은 미비하게 5도, 시작은 미비하게 시작점을, 방향만 미비하게 5도만 틀어도 도착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인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내 자신, 내 생활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게으름,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쳇바퀴 도는 하루를 부정적이지 않고 내가 하루를 알차게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5도만 틀면 됩니다. 5도만. 10쪽 독서, 10쪽 책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 놔두고 다니든지 침대 머리맡에 둔다든지, 자기가 돌아다니는 자기 동선 안에 책을 예를 들어서 한 10권 사서 내 동선에 화장실, 또는 거실, 그리고 뭐 거실 소파, 그리고 그 식탁, 머리맡, 침대 머리맡, 그리고 내 사무실, 내 일하는 공간, 아예 차, 이런 공간에 책을 한 권씩 던져놓고 한 권을 계속 본다고 갖고 다니면 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툭툭 던져놓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라도 책 읽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방향을 틀고, 운동 같은 것도 굳이 뭐 달린다는 생각 말고, 정말 그 운동복 뭐 예쁜 거 사서 막 입고 나가면 엄청 예쁜 그런 운동복 같은 거 사서 그냥 그 입는 맛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냥 입는 걸로 입고 거울 앞에 한번 서고 나를 한번, 그런 운동복 입고 나를 거울 앞에서 한번 바라보는 모습, 그렇게 이렇게 요만큼만 틀어서 그거를 생활에 넣으면 정말 미비한 방향에 미비한 하루 루틴 안에, 하루 그 쳇바퀴 안에서 정말 미비한 것들이지만 그게 나중에는 이만하게 커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쳇바퀴 돈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내가 미비하게 뭔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를, 내 스스로 내가 뿌듯함이 올라오는 그런 생활들을 조금이라도 넣으면은 그 쳇바퀴라 돈다 생각했던 그 하루 24시간이 그 5분 10분 때문에 24시간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 쳇바퀴 돈다는 거를, 그 문제를 직장 탓, 예를 들면 나의 능력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자꾸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내가 이거를 바로 직시하고 뭔가 내가 하루에 평소에 하지 않았는데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5분씩만 넣어도 1년, 10년 지나보면은, 1년 지나보면은 아마 10도씩 10도, 뭐 2년 지나면 20도, 이렇게 예전에 그 하루 쳇바퀴 도는 거에서 차츰차츰 달라져서 언젠가는 그 하루 24시간이 완전히 다른 24시간인 삶을 사는 그런 자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고 작가님 문제에 대한 부분, 문제 중심에 서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인생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싶다는 목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힘들었던 분들은 예쁜 옷, 예쁜 운동화 사서 거울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서 정말 다른 하루하루를, 오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패하는 삶, 부정적인 생각, 게으른 생각, 게으름, 이 두 가지는 실패하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게으르거나 내가 지금 게으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만약에 어딘가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있는데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 정수기로 가서 물을 한 잔 먹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그때 들었던 그 내가 움직이지 않는 그 게으름을 털어내고 움직이고, 또 뭔가 꾸물꾸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털면 됩니다. 어떻게 털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부정적인 그 생각에 딱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잘 못하는 거죠. 제가 마트에 갔다가 급한 일을 정리하고 카페로 넘어오는 중인데, 카페에 들어가면 폭풍처럼 바쁠 게 예상이 되어서 아침 경적 확인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는 내내 100번 외치기, 저는 핸들만 잡으면 100번 외치기를 하거든요. 100번 외치기를 하는데 100번을 외치는데 20분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왕복 이렇게 핸들만 잡으면 습관적으로 100번 외치기를 하는데, 오늘은 100번 외치기를 했는 게 아니라 이게 슬쩍 하면서도 긍정하고 뭐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고, 여기는 카페 주차장이고, 이렇게 크게 호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오기 전에 마트에서 오랜만에 거래처 동생을 만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연일 덥다, 몸 잘 챙기고 건강해야 지금 뭐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고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건강하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또 돈 많이 벌 수 있는 날이 온다. 건강 잘 챙겨라. 오늘 점심은 삼계탕을 사 먹어라.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남한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잘 나오지만,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좀 쪼그라든 자기 자신을 느끼는데, 고 작가님이 며칠 전에 뭐든지 상관없다, 일단 한 발 내딛어라, 걸어라, 시작하라, 뭐 그냥 꾸준하게 한다는 것만 집중하고 그만 목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 게, 그 말이 너무 내가 편하게 와닿아서 막 지금 무슨 말이든 아무 말이든 막 하는 거죠. 생각나는 것들,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가 생각 들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막 벌써 뭐 이 말 저 말 해서 한 17분 정도 내뱉고 있는 거죠. 어떤 주제가 되었든 상관없다. 주제가 없어도 된다. 그냥 키고 긍정하고 외치고 끄는 걸 반복해라. 그냥 그렇게라도 해라. 무조건 꾸준하게 해라.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제가 휴대폰 앞에 앉아서 좀 쪼그라들었다면 300일 오는 동안에도 계속 뭔가 남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쪼그라드는 자세로 나랑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를 쪼그라들게 하는 거였다면, 그 2-3일 전, 잠시만요. 그쪽 아닙니다. 네네, 저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쪼그라드는 썼는데 2-3일 전 고 작가님 그 영상 탁 본 이후로는 좀 덜 쪼그라듭니다. 이 정도 쪼그라들었다면 요즘에 요 정도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격려, 칭찬, 그런 게 그거를 격려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 작가님 정말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엄청 핵심은 핵심이었지만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가 어깨를 이렇게 펴는, 약간은 펼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매일 원하는 것을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산가가 됐다.
8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곤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내일 하면은 이제 아침 긍정학은 300일 하는 건데, 저는 한 10일 정도는 빼먹은 것 같아요. 300일 정도 오는 동안에 한 10번 정도는 빼먹었습니다. 빼먹었는데, 빼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일 정도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300일 오는 동안에 긍정 확언 10가지를 2024년 12월에 한번 뜯어 고쳤거든요. 12월에 그때 있더라고. 12월 4일쯤에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를 2024년 12월 4일부터 그때 한번 바뀌었죠. 한번 바뀌어서 이렇게 왔는 거고, 요즘 최진석 교수님 책 장자 철학, 그리고 뭐 코스모스 예를 들면, 그리고 그간 읽었던 그런 책들,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뭐 시타르타, 이런 그간 읽어왔는 책에 최진석 교수님의 장자의 철학이 더해지고, 또 고 작가님의 고전에 답했다가 더해지고, 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막 더해지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1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뭐랄까 방해받지 않고 혼자 깊이 사색하고 할 수 있는 그 좀 시간이 필요한데, 민생지원금 좋은 대통령이 나오셔서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주셔서 민생지원금으로 인해서 지금 폭풍같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틈이 좀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 작가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정확해진다. 꿈이 정확해진다 그랬죠. 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꿈이 정확해진다 그랬죠. 이 긍정학은 10가지를 수정할 때가 됐다. 또 수정할 때가 되었구나. 제가 문득 딱 이게 들었어요. 내가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1000억 자산가, 1000억 매출,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예를 든다면 좀 그런 생각했는데, 들면서 내가, 그런데 또 이렇게 하대님 영상에서 이렇게 목표를 크게 가져라 뭐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딱 와닿는 게 300일 정도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치다 보니까 꿈이 약간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변할 거예요. 분명히 또 변할 텐데, 예전에 2024년 12월 4일에 수정한 이 긍정학원은 지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는 좀 더 1, 2, 3, 4, 5, 6, 7개월 정도 지났죠. 7개월 정도 긍정학원 하고 책을 독서를 꾸준히 했더니 그때 적었던 목표가 좀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조금씩 더 정확해지겠죠. 지금 또 한 단계 조금 더 정확해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이런 행복한, 이런 아름다운 오늘을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